네, 여러분들 제가 오랜만에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자를 하려면 기본부터 완벽하게 이겨라. 예, 이 워렌 버핏이 한 얘기인데요. 자, 오늘 박철순 매니저님이 어떤 투자 전략을 오늘 소개해 줄지 우리 박철순 매니저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순 매니저님. 네, 안녕하세요. 박철순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주사부일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드릴까 준비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공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사주 관련된 내용인데요. 바로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 자사주 관리의 의미인데 기업 자사주가 뭐냐면 기업이 갖고 있는 자체 주식입니다. 그거를 뭐 소각을 할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더 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과연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가장 먼저 처음에 자사주 취득 또는 매입 공시가 보통 나옵니다. 그 말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시장에서 사들인다는 의미예요.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에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사주 취득 목적은요. 주가의 안정화 또는 주주가치 제고, 그다음에 지분을 더 늘리는 매수를 통해서 지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적대적인 M&A를 방어할 수 있는 경영권 방어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탁옵션 같은 경우를 주기 위해서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임직원들에게 이제 스탁옵션을 지급하면서 성과급을 지급할 때 미리 주식을 매수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도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고요. 뭘 보셔야 되냐면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왔다, 자사주 취득 공시가 나왔으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전체 유통 주식수 대비했을 때, 주식 총수 대비했을 때 얼마나 많이 매수를 할 거라고 공시가 나와 있는지 부분을 많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비중이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 매수가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취득 기간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취득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안에 매수를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는 우리가 한번 전략적으로 한번 베팅을 해볼 수 있다, 일정 매매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다음으로 자사주 취득 신탁인데 아까 자사주 취득이랑 좀 달리 신탁은 맡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금융회사를 통해서 주식을 매수를 한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이 대신 자사주를 매입해 주는 게 바로 취득 신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취득 예정 주식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취득 금액, 얼마나 매수를 할지에 대한 내용들은 공시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은 동일합니다. 취득과 똑같은데 주가 안정화, 주주가치 제고, 경영권 방어, 그 다음에 스탁옵션 지급 용도 이런 것들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똑같습니다. 취득 신탁도 취득과 마찬가지로 발행 주식수 대비했을 때 신탁 예정 주식 수라든지 아니면 신탁 기간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신탁이 나왔을 경우보다는 매입이 나오는 게 훨씬 좀 낫습니다. 개인적으로 확률적으로. 왜 그러냐면 신탁해 놓은 다음에 매수 안 들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자사주 소각입니다. 일단은 기업이 자기의 주식을 소각하는 것을 이제 소각이라고 하는데 소각 목적은 뭐냐면요. 주가 방어, 역시나 주가를 부양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치는 거고 그다음에 투자자의 불안 불식, 그다음에 주식 수가 줄어듭니다. 주식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주식 수가 줄어들게 되면 한 주당 가치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당 가치가 상승하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행 주식수가 감소를 하게 되면 자, EPS가 증가하게 됩니다. 왜? 주당 순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EPS가 증가하게 되고 그다음에 PER은 감소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럼 당연히 저평가 매력이 부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가 상승에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PER이 감소를 하게 되면은 주식의 가격이 지금 회사가 벌어들이고 있는 주식수 그 다음에 순이익 대비했을 때 주가가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고라는 걸 부각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평가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수급 유입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주식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소각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이 주식을 소각할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많이 소각하면 할수록 주당 가치는 더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자사주 취득 신탁 예시를 말씀을 드려볼 텐데 휴젤이 자사주 취득 신탁 공시가 나왔었습니다. 이게 지금 계약 기간은 2월 15일부터 2024년도 8월 14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계약 금액, 이 금액이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체결 기관은 NH투자증권이다. 이쪽에서 대신
주식을 매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 체결 일자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가장 중요한 거 계약 기간 그리고 금액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탁 같은 경우는 주식수가 나오지 않고 금액으로 나온다는 점. 왜? 주식수보다는 이 금액 안에서 주가가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금액만 알아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나와 있다. 그리고 나서 사실 휴젤 같은 경우는 이런 관련된 기업들 내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났습니다. 실적이 역대 최대로 나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자사주 취득 신탁 공시까지 나오니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장 보시면 확인이 됩니다. 자, 실적 좋은데 자사주 취득, 이 회사가 주가 부양 의지까지 있네 하니까 최고가 갑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날이 이제 공시가 나온 날이었거든요. 자, 실적 좋아서 안 그래도 잘 올랐던 기업이 자사주 취득까지 하네? 주가는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이번에는 미래에셋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취득한 다음에 소각까지 하는 이게 가장 베스트 플랜이거든요. 주식을 매입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주식을 매입해서 매수를 한다는 의미잖아요. 매수를 한 다음에 그리고 주가가 올라갔는데 거기서 소각을 함으로써 주당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연이어서 하는 기업들이 가장 좋은데 그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미래에셋이었습니다. 먼저 자기 주식 취득 결정이 왼쪽에서 나왔습니다. 이 날짜가 이제 취득 예상 기간이 1월 26일부터 4월 25일까지 이때까지 자기는 주식을 사들이겠다라는 공시가 나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때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주식 소각 결정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주당 가격은 8,220원 정도 선에서 나왔고요. 소각 예정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취득에 이어서 소각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상식적으로 봐도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았던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미래에셋 처음에 자사주 취득 공시가 요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한번 나오고 나서 장대 양봉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 날도 급등 계속적으로 주식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근데 요 공시만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볼 수는 없어요. 냉정하게 보면 뭐냐면 밸류 프로그램이 사실 최근에 기대가 됐기 때문에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잘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미래에셋은 때마침 자사주 취득에 이어서 소각까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에 조금 상승세가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눌림 나왔을 때 또는 다시 한번 고점 뚫고 올라갔을 때는 한 번씩 여러분들이 밸류 프로그램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자사주 처분도 있습니다. 처분은 뭐냐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처분 공시 나오면 일단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엄청난 호재가 있지 않은 한은. 왜 그러냐면 자기 회사 주식을 판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갖고 있던 주식을 판대요. 그러면 회사가 파는 이유가 있겠죠. 그 목적이 중요한데 기업이 이 고금리 시기에는 주식을 매도한 다음에 다른 상품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기업들도 자기 자본을 굴려서 수익을 만드는 투자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사주 처분을 하기 시작하면 3개월 내에 취득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재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주식 한동안 못 산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보통 자사주 처분은 우리가 호재가 아닌 악재로 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공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거나 아니면 또는 내가 매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이런 공시가 나온다. 그럼 냉정하게 다시 한번 살지 말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포인트는 역시나 비슷합니다. 목적이 뭔지 그리고 발행 주식수 대비했을 때 처분 예정 주식수의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 높으면 높을수록 주가는 더 하락할 확률이 높겠죠. 그만큼 많이 판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조심하셔야 되고 처분 기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매도가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기간 끝나고 들어가는 게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파는 것 자체는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일 확률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 주식을 팔아서 뭐 시설 투자를 한다거나 또는 R&D에 투자를 한다거나 뭔가 확실한 성장을 위한 목적이 있다라면 그때는 오히려 이 처분공시가 나오고 주가가 좀 밀렸을 때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차입금 상황이라든지 차입금 뭐죠? 빌린 돈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재무 상태가 안 좋아서 하는 자사주 처분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주가가 이미 안 좋을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이 공시를 통해서 더 주가가 밀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입금 상황이라든지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자사주 처분이다라고 한다면 일단 여러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좀 보시고 매수는 좀 제한하시는 게 좋겠다는 점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별 분석을 반드시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자사주 처분 예시입니다. 자, 네오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회사고요. SSD 관련된 검사 장비에서는 국내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기 주식 처분 공시가 나왔었는데 일단은 이때 처분 공시가 나오고 나서 바로 다음날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올라갔죠. 이유가 뭐였냐면 그래서 아까 개별 분석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네오셈 반도체 관련된 회사고 SSD 관련된 국내 1위 기업인데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주가가 눌렸을 때 매수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네오셈 같은 경우는 처분 공시가 나왔지만 오히려 그 이후에 상승 흐름이 나왔었다. 그래서 처분 공시가 나왔다고 해서 100% 다 나쁜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이 뭔지 또는 개별적으로 그 기업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오히려 변동성이 생겼을 때 저가 매수의 기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처분 공시 나왔을 때는 눌림을 한번 공략해 볼 만한 섹터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을 내가 보고 있었는데 처분 공시가 나왔네. 목적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특별히 문제가 없는 아주 악재가 아닌 이상은 일단 한번 이렇게 저가 매수의 기회로 한번 활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대한해운입니다. 대한해운. 자, 이 회사는 전혀 다른 모습들의 공시와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자사주 처분 공시가 나왔는데 처분 예정 기간은 1월 19일부터 1월 19일입니다. 그냥 한 번에 다 판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일단 안 좋은 공시가 나왔었는데 그날이 바로 요 날이었습니다. 자, 고점에서 처분 공시가 나와버리니까 바로 급락으로 이어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일단 거기다가 실적이 일단 작년에 소폭 역성장을 했고요. 거기다가 4분기 실적은 손실이 났습니다. 순이익이 마이너스였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도 안 좋은데 처분 공시까지 나오니 그리고 최근에 주가까지 급등을 해서 주가가 부담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까 네오셈과는 달리 주가는 바닥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안 좋고 회사의 어떤 개별적인 성장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자사주 처분 공시가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분석이 어렵다? 피하시면 됩니다. 리스크를 안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인가? 약간 이게 좀 약간 속된 말로 아리까리하다 그러시면 일단은 매도입니다. 주식은 항상 리스크가 있어 보이는 거 약간 분석이 좀 안 된다 싶으면 일단은 현금화시키는 게 가장 선순위입니다. 리스크를 안고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팔고 나서 이제 이 회사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분석을 해보니까 그때 다시 사시면 돼요. 리스크가 판단이 안 될 때는 일단은 현금화가 맞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제가 항상 마지막에 요 멘트를 항상 적어드립니다. 네. 기업 분석이 1순위. 여러분 아무리 좋은 테마가 있고 이슈가 있어도요. 결국 기업의 어떤 실적 성장이라든지 어떤 미래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 앞서서 저희가 이슈를 말씀드리면서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들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은 실체가 없죠.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선. 그런 테마주들은 물론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수익을 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비중을 많이 늘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실적의 주가는 수렴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항상 기업 분석이 1순위고요. 가장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숫자입니다. 특히나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숫자를 많이 봐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심리가 좀 약해집니다. 자, 주가가 막 변동성이 있고 주가가 막 하락하고 있어요. 증시 자체가 밀리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기 좀 어려운 상태예요. 그렇다면 믿을 수 있는 회사를 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기업 실적이죠. 숫자가 확인되는 기업들을 먼저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밀리거나 또는 변동성이 있는 장에서는 기업 실적이 넘어가는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사시는 게 좋고요. 연간 실적을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어서 분기 실적도 성장하고 있는지 연간 실적이 늘고 있는데 만약에 분기 실적이 잠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연말에 뭐 일회성 경우 같은 게 나오면 4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기업들 중에 일회성 비용으로 밀리는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고요. 연간 실적, 분기 실적 좋고 그리고 PR이라든지 PBR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있는 저평가 종목들이 요새 최근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기업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조금 지루합니다. 주가가 최근에 1월 달에 낙폭을 보인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 올라왔지만 최근 일주일 동안 지난주에도 좀 지지부진했었죠. 그래서 이제 주식을 좀 빼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적주들은 이번 주에도 어마어마하게 강했습니다.
특히나 저 PBR, 저 PER 종목들 거기에 실적까지 받침이 되는 종목들은 시장 대비해서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식을 지금 선택하기 어려운 장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숫자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종목들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베팅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뭐 수익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후에 또 이제 별별 기업에서도 또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그런 종목도 함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박철수 매니저님 듣다가 진짜 궁금한 거 있었어요. 그 처분 공시는 네. 아까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주가가 잘 가다가 네. 고점에서 처분 공시 내렸잖아요. 네.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처분 공시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 늘 확인해야 되겠네요. 자기 주식을 파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것까지 좀 체크하셔서 항상 그냥 주변에 그냥 지뢰밭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항상 중요한 게 확인해야 되겠네. 지난번에도 이제 주사일제 네. 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가장 좋은 팁이 뭐냐면 네. 여러분들이 이제 다트라든지 네네. 카인드, 특히나 카인드에 들어가셔야 가야 돼요. 되겠다. 카인드 들어가셔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은 무조건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네. 알림 설정을 해놓으세요. 그러면 문자로 옵니다. 아주 편리한 시대가 됐죠. 예. 근데 공시 나오고 바로 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시 나중에 알면 네. 엄청난 손해거든요. 그렇죠. 꼭 예. 카인드 알림 설정 기능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박철수 매니저님 오늘 또 생방송 또 계속해서 이어지죠? 네. 오늘 또 10시에 방송 마무리하고 나서요. 10시 20분에 또 무료 방송 진행을 합니다. 유튜브에 제 이름 박철순 검색하시고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바로 저와 함께 좋은 내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1부 재밌게 보셨나요? 네. 자, 2부에서도 또 다양한 코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에서는요, 우리 그 우문연답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할지 기대를 좀 해주시고요. 또 2부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별별 기업에서 오늘 혜리 씨가 어떤 종목을 선택할지 여러분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채널 어떻게 하라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